칼럼을 다시 읽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관치의 극치 제로페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칼럼은 작년 12월에 쓴 칼럼이고요. 그 당시에 제로페이가 강행되는 걸 보고 제로페이의 그 무모함과 무지에 대하여라고 칼럼을 썼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우선 그 제로페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그 지불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가 본격적으로 그 보급되기 시작한 건 역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신용카드의 조회와 승인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 후에 이제 벤사는 1987년경부터 설립이 돼서 여러 회사가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포스 단말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가 현금카드 역할까지 겸하게 되면서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모든 결제가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할 때 거꾸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이제 그런 데까지 발전이 됐죠. 가히 세계 최고의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벤사의 역할과 그 공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부동산 그 임대료하고 또 그 벤사의 그 수수료가 높다 이래서 그 벤사가 일종의 그 중소상인을 힘들게 하는 걸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다시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그 벤사들이 그 신용카드 사업과 함께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상점을 다 방문하고 설득하고 해서 단말을 설치를 했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우리나라에서 지하 경제를 사라지게 하는데 아주 엄청난 공헌을 한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요새는 전 세계가 캐시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죠. 그 현금을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동전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려면 항상 그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 삼박자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는 물론이고 그 법적, 제도적 뒷받침,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에 그 이익이 상승작용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용카드와 벤사는 그 성공하게 된데 이런 철저한 삼박자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용카드를 통한 그 경제 활성화의 의지와 또 지하 경제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아주 확대하기 시작했죠. 또 신용카드사나 벤사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만들면 자기네 사업이 성장하는 그런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사용자인 일반 시민들은 국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포함해서 최대 43일간의 여신, 할부 또는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세 맞으면 그 주체들에 대한 그런 각각의 이익이 철저하게 상승작용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보면 우선 철저하게 이 3박자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제로라는 말도 상당히 선정적이고요. 왜냐면 사실은 그 비용이 제로인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치러야 될 상호간에 치러야 될 비용을 사실은 국민한테 전가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상당히 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국가의 타 시스템하고 연동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제 이런 거를 들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서 이미 각종 지역 화폐를 확대하고 있고 또 맞으면 적극적으로 맞으면 이렇게 쓰이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의 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원래 애초에 고민은 소액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전산 처리 또는 그런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낮지 않다는 거예요. 큰 비용이나 작은 비용이나 처리 비용은 같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이 그 하는 사업의 규모가 작으니까 맞으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시 삼은 사람들은 그럼 벤사가 이게 문제니까 벤사를 제치고 그냥 개인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처리를 하면서도 은행 간의 처리, 그러니까 개인의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에서 소상공인의 계좌로 이래 은행 간의 이체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각각의 가맹점하고 은행하고 연결하는 이런 비용을 전혀 무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슬로건으로서 제로라는 표현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비용을 다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벤사를 통한 그런 처리보다도 오히려 실처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벤사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또는 소상공인이 맞으면 지불하지 않고 그 비용을 은행이나 또는 정부가 돈을 대준다 그것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 당사자인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비용을 처리해야 될 거를 국가가 지불함으로써 전 국민한테 그 비용을 전가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고 은행은 사실 생기는 건 없이 거래가 늘면 늘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아무 이득도 없고 신용카드를 쓸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벤사한테 그 처리 비용을 좀 보존해 주든지 아니면 그 소비자들한테 소액 결제, 그러니까 1,000원이나 2,000원을 신용카드를 썼을 때 오히려 비용 부담을 좀 시킨다든지 이런 맞으면 제도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간단해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현재 시스템의 결과는 어떤가? 제로페이 결과는 애초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확산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니까 만들어 놓고 쓰이게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강제 이용하게 한다든지 현재도 보면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이 제로페이를 쓰게 되면 한 10% 정도를 더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서 편의점에 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게 쓰이게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쓰이는 금액이 아주 미미해요. 그 신용카드가 전체 규모가 한 800조 원 정도 쓰이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 지불의 한 80%를 담당하는데
제로페이는 그렇게 해봐야 기껏 5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모한 일을 벌려가지고 여러 가지 폐해를 남기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장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 같은 것들이 관치의 아주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로페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관치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